안녕하세요. 아차산역 청년안심주택 백악관 타워입니다. 본계약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통해 진행되며 임차인의 정보에 맞게 내용을 기재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계약 당사자라는 실제 계약서 날인 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인적사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추후 임대차 신고 시 제출하는 정보이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첫째,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가 제한됩니다. 둘째,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이 제한됩니다. 즉,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셋째, 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해지해지 등 제한됩니다. 다음은 계약서 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계약서 원본에 날인할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와 유형, 면적, 부대복리시설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고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현장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체결 시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번 계약 조건에서는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기간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최초 계약 시 선택한 임대보증금 비율은 갱신계약 시에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잔금은 입주하는 날 납부하며 이날키도 함께 수령하게 됩니다. 입주일을 선택할 때에는 입주지원센터가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 점, 그리고 보증금 대출을 진행할 경우 대출 심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는 임대인의 보증금 계좌이며 계약금과 잔금은 모두 이 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료와 관리비 계좌는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잘못 송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약서 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에는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임대료나 보증금이 미납될 경우 적용되는 연체율이 연 6.94%라는 점입니다. 이 연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에 기반하여 산정되며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이율을 적용해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부터 시작되며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정된 입주일 이후부터 임대료가 계산됩니다. 월임대료는 입주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입주월이나 퇴거월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명확히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며 그 외의 명목으로는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관리비 부과 시에는 반드시 명세서가 첨부된 통지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임대 조건의 변경에 관한 조항도 중요한데요. 물가 변동이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에 따라 임대료 증액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계약 또는 증액 이후 1년 이내에는 재증액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임차인의 금지 행위와 의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시설을 파손하거나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유지 관리해야 하며 공용시설은 임대사업자가,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선 및 보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물의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책임이지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소모성 자재의 교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다음 계약서 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거나 주택을 무단으로 개축하거나 파손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임차인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거주가 곤란한 경우 또는 임대인이 법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되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계약서 후반부의 특약 조항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므로 이후 특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과 예외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계약서 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반환, 임대보증금, 보증,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에 관한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후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면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반환 전에는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미납된 임대료나 관리비, 수선비, 위약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한 뒤 잔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의무 기간이 끝난 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절차와 조건은 특약에서 따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에 대한 조항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증 가입 여부, 선순위 담보권, 임대의무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서명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계약서 후반부의 특약 조항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므로 이후 특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과 예외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계약서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소송 관할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특약 그리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에 관한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소송 관할에 대한 조항입니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본 관할로 지정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공제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특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은 계약서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내용은 계약서 후반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조항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기관의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목적은 등록임대주택 관련 정보 안내 및 보증 관련 업무 지원이며 제공되는 정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항목에 한정됩니다.
임차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부 정보 제공이나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계약서 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특약 조항이 시작됩니다. 특약은 계약서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개별적인 합의를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계약의 주체 및 효력에 관한 조항입니다. 계약서의 특약과 계약 조건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계약의 유연성과 현실적인 적용을 고려한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은 관리형 토지 신탁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즉, 시행위탁자인 WN홀딩스와 시행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 간의 신탁계약에 따라 운영되며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위탁자에게 포괄승계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는 별도의 계약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우리자산신탁이며 시행위탁자는 WN홀딩스입니다. 이 두 법인이 계약의 핵심 주체로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인 분양전환권의 부존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며 그 이후 매각 여부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분양전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결정하더라도 처분 방식이나 가격 등에 대해 임차인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의 확인사항에 대한 조항입니다. 계약 전 제공된 조감도나 이미지 등은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불이행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모집 공고문과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약서 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특약 조항 중에서도 입주 절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가입, 그리고 관리비와 사용료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입주 절차 및 입주 의무에 대한 조항입니다. 계약서에서 말하는 입주일은 실제로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교부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개시일까지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날짜를 입주일로 간주합니다. 입주가 지연될 경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지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입주 전까지 임대보증금 등 모든 금액을 완납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임대사업자로부터 입주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관한 조항입니다. 갱신계약 시에는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2년분 누적 상승률을 반영하여 임대료가 조정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후 선택한 임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 기준으로 1월 계산됩니다.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연체료는 계약서 제1조 사항에 명시된 연체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임대사업자의 안내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반환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세 번째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와 사용료 납부에 관한 조항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임대료 외에도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그리고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 주거 서비스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관리비는 입주일부터 계산되며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 개시일 또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됩니다. 기타 사용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제정한 임대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 계약서 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유지보수 비용 부담, 공용시설 운영,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역할, 임차인 모임의 지위, 그리고 임차인 확인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지보수 및 수선비용 부담입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임대세대 수선비용 부과기준을 통해 수선 항목별 책임을 정하게 됩니다. 전구나 도어락 건전지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직접 교체해야 하며 전 임차인의 사용 흔적이나 일부 마감재 변경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공용시설 운영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서비스 운영 업체에 위탁될 수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시설의 용도나 운영 방식은 법령 개정이나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상인에서 2층 근린생활시설 운영, 주차장 외부 개방 등은 임대사업자의 재량이며 주차장 수익은 관리비 절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역할입니다. 관리업자는 계약 체결, 해지, 시설 운영 등 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임차인이 관리업자에게 통지하면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필요시 세대 출입이 요구되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임차인 모임의 지위입니다. 임차인 대표회 외에 비공식 모임은 대표성이 없으며 해당 모임을 통해 계약 외 민원이나 요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 확인사항입니다. 환기탑 CCTV, 재활용장 등으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가능성, 겨울철 난방 효율 저하, 공용전기료 증가 등 단지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임차인은 미리 인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권 설정이나 신탁 등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계약서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임차인의 의무, 명의 변경 제한, 연체료,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로는 기준, 자동차 가액 이내의 차량만 운행해야 할 의무, 사망이나 후견, 파산 등의 사유 발생 시 1개월 내 신고해야 할 의무, 시설 점검이나 실태조사 시 임대사업자 또는 관리업자의 출입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 세대 내 벽체에 못박기나 드릴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 퇴거 전 세대 안내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 그리고 계약서 작성 후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연체료는 납부기한 경과 시 매일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가산 납부해야 하며 정산 순서는 연체료, 보증수수료, 보증금, 관리비, 임대료 순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은 2년 단위로 가능하며 최초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 후 매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잔여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다음 계약서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중도해지, 그리고 위약금에 대한 특약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무단동거, 흡연, 소음 유발, 반려동물 관련 규약 위반 등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1개월 이내의 주택을 명도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 관리비, 위약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장 이전, 유학 등 정당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증빙 서류 제출과 위약금 납부를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후속 임차인이 입주하는 조건으로만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입주 전일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계약서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위약금, 명도지연 배상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약금 산정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면 위약금은 2개월치 임대료 또는 잔여기간 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입주 지정기간 전에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고정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명도지연 시 배상입니다. 계약 종료 후 정해진 날짜까지 주택을 명도하지 않으면 지연기간 동안 임대료의 1.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도소송 비용, 관리비, 공과금 등의 미납부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퇴거 전 임차인은 시설 점검을 받아야 하며 훼손 오염된 부분은 직접 복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빌트인 가전과 붙박이장 등은 입주 당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고해 과실로 고장난 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벽지, 마루, 천장 등 생활훼손도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유보금, 손해배상 통지 의무, 그리고 선순위 담보권에 대한 특약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유보금은 퇴거 시점에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여 관리비, 공공요금, 청소비, 원상복구비 등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며 정산 후 남은 금액은 1개월 내에 환불됩니다. 손해배상 규정은 임차인 또는 동거인이 고의나 과실로 공용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복구 또는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통지 의무는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임대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정보로 발송된 통지가 유효합니다. 선순위 담보권 관련해서는 해당 주택이 PF대출 담보로 제공되고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음을 임차인이 인지해야 합니다. 보존등기 이후 권리관계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계약서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관리형 토지 신탁의 구조와 책임 주체를 설명합니다. 본 사업은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은 임대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책임은 위탁자인 WN홀딩스가 부담합니다.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주택이 위탁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책임은 별도의 계약 변경 없이 자동으로 위탁자에게 포괄승계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이 주택이 신탁사업을 통해 공급된 특수한 구조의 자산임을 인지해야 하며 하자보수 책임은 위탁자와 시공사인 우암건설에게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대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수탁자 명의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다른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계약서 15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한 관리형 토지 신탁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외의 별도의 옵션이나 매매예약금 등은 HUG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모집공고에 명시된 임대보증금만을 보증하며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나 별도 계약은 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의무 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UG 보증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HUG 보증보험의 보증 범위와 제한 조건을 함께 설명합니다. 먼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입니다. HUG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서에 명시된 세대별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증이행이 진행됩니다. 즉, 임대인의 자금 사정과 상관없이 임차인은 보증 범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즉 보증이 제한되는 조건들입니다. 첫째, 천재지변, 전쟁내란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보증서 발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보증이 발급되기 전에 끝난 계약에 대해선 HUG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셋째, 임대인의 지정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이는 정상적인 계약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이 제한됩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넷째,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요건 전입신고 입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경우 보증금 반환 보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보증사고 발생 시 배당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다섯째,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이나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청구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보증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자위약금, 지연손해금과 같은 부수비용, 그리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은 순수한 임대보증금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와 18페이지입니다. 이 두 페이지에서는 보증사고의 정의, 발생 조건, 처리 절차,
그리고 관련 용어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증사고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임대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배당 절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보증사고에 해당합니다. 셋째, 임대사업자가 파산부도 사업 포기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HUG가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넷째, 보증사고일은 사고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HUG가 관련 문서를 접수하고 안내문을 발송한 날로 정해집니다. 다섯째,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유가 해소되면 해당 사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 원상복구 비용,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청구 서류 제출 및 협조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료, 계약 해제 및 해지 조건, 보증보험 관련 사항 등 임차인에게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계약 현장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